다음에는 짝꿍과 더불어 학습한다. 우리가 흔히 페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반 전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공부하는 방법이 었다면 이번에는 짝꿍. 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나름의 생각, 둘째는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저는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란 말을 잘 씁니다. 잠정적 해답. 잠정적이란 말은 임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임시. 잠정적 해답.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 자기 나름의 생각이지만은 임시다. 임시. 지금 임시. 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내기 위한 출발점에 있는 생각.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 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절대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청,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실제 요 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쓴 글을 잘 읽어보는 것. 그 경청이라면서 바로 남의 생각을 잘 알아듣고 동시에 자기 생각과 비교해서 사고하는 것. 이것을 경청이라는 좀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꿍끼리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웃 짝꿍의 생각을 경청한다. 잘 듣는다 그 말. 요 경청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짝꿍의 생각을 잘 듣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경청하는 일. 남의 생각을 발표를 잘 듣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다는 것. 남의 생각을 잘 듣고요. 자기 나름의 생각과 관련 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 짝꿍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짝꿍 활동이란 어떻게 하는 활동인가? 자, 짝꿍 활동은 가르쳐 준다. 내 생각이 있어야 가르쳐 주겠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 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아낌없이 다 가르쳐 준다.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보여준다. 는 것은 무슨 시각적 자료로 만들었을 때, 글로 썼을 때 글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와준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인데,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내 생각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비교 사고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모방한다. 베낀다. 베껴 쓴다 그 말. 그 다음에 배운다. 짝꿍끼리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도와주고 모방하고 베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운다. 대화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을
혼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 이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의 뇌는 남의 관련된 남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과 관련된 남의 말을 듣고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을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기능을 뇌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뇌에 그런 기능을 살려 쓰자 그 말입니다. 자, 내 생각을 아낌없이 내놓고 이웃의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배운다. 그 말은 나의 뇌가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살려서 그야말로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나가야 쓴다. 그런 것이 출발점이 바로 짝꿍 활동부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짝꿍 활동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야, 늘 짝꿍을 가르쳐주는 어린이가 갖는 인식, 뭐냐면은 짝꿍으로부터 배운 것은 없고 늘 짝꿍한테 가르쳐주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 어린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짝꿍을 만들어 줄 때에 비교적 잘하는 애기하고 그 잘하는 애기가 또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뒤떨어지기 쉬운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묶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 늘 자기는 짝꿍에게 가르쳐 주기만 합니다. 짝꿍으로부터서 배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가 잘못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식을 하냐면, 나는 늘 짝꿍에게 가르쳐 주기만 하는데 그만큼 나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이. 보십시오. 진실. 이웃을 가르침으로써 가르치는 당사자 자신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요, 나의 생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가르침으로써 가르치는 당사자 자신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늘 짝꿍을 가르쳐주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단 말이야. 나는 늘 손해만 본다. 그 소중한 시간을 친구를 가르쳐 주느라고 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설명을 하는 그 시간 나의 뇌는 향상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어린이가 그것을 이웃에게 가르치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그에게는 낭비하는 시간인가? 그럴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남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제대로 학습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알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를 내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한테 증거를 보이려면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알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
증거는 무엇이냐?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증거를 뭘로 보였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 나 이제 알았습니다. 아, 딱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몰랐던 사람이 알매 기쁨을 전해올 때 비로소 나는 그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알았다 이것이. 이거 보통 사람이 한 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내 설명을 듣고 그대가 인지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릴 때 비로소 그때 나는 내가 설명한 나는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미국 교육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로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방법에 따른 학습의 효과. 자, 읽기는 무엇이냐? 읽기 10%, 듣기, 보기, 보고 듣기, 토론하기,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80%.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 방법에 따른 학습의 효과. 제대로 학습이 되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은 타인을 가르칠 때. 그리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자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뻐할 때 그때 내가 제대로 알았다 이것이죠. 알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다. 타인을 가르침으로써 나는 무엇입니까? 학습 방법의 효과가 90%다. 타인을 가르쳤을 때 나는 제대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말. 미국 교육학회에서 연구한 결과, 타인을 가르침으로써 결국 우리는 충실하게 학습이 이루어진다. 결코 타인을 가르치는 시간만큼 내가 손해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타인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더 완전 무결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끝냈으면 선생님께로 가져오세요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요. 그 문제를 짝꿍끼리 첫째는 각자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짝꿍끼리 서로 의논해서 답을 얻어내도록 하라. 이런 과제를 주고 활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끝냈으면은 선생님께로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본 뜻은 무엇이냐? 짝꿍끼리 가르쳐주고 받으시오.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것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를 주면서 짝꿍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났으면은 두 사람이 함께 끝냈으면은 선생님께로 가져오세요. 그런다 이 말.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본 뜻은 선생님께로 가져오세요 하고 지시하는 본 뜻은 짝끼리 가르쳐주고 받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둘이 가져왔으면 네가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설명을 주고 함으로써 결국은 둘이가 다 제대로 학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웃 발표를 경청하는 뜻, 경청.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이웃의 발표를 경청하면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때마다 그는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이웃의 그 발표를 잘 듣고 있으면은 그때마다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런. 이웃의 생각이 발표될 때마다 그는 그 나름의 생각과 비교 사고함으로써 그의 생각은 그때마다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나간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그는 전력을 다하여 이웃의 발표를 경청하게 된다.
경청할 필요가 나변에 있냐 그 말입니다. 이웃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나는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이 말. 학교에서 학습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이웃의 발표를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듣자 하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어린이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선생님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경청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청을 했더니 정말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앞으로 경청을 실천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전력을 다하여 이웃의 발표를 경청하게 된다. 이 일은 각자가 각자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정적 해답이라는 것,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이 잠정적 해답, 잠정적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임시,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임시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진짜로 향상적으로 변형된 생각으로 바꾸어진다 이 말. 각자가 각자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얘기를 잘 들을 때 비로소 나의 생각은 잠정적이었던 나의 생각은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잠정적 해답이라고 그럽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은 변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어디까지는 나의 능력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능력의 한계에서 더 향상적으로 변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웃의 생각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생각을 경청함으로써 나의 생각이 다시 말하면 비교 사고를 통해서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자, 이 일은 각자가 각자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잠정적 해답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란 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내 나름의 잠정적 해답.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내 나름의 생각이다. 왜 임시냐고 하면 이웃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은 향상적으로 변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의 생각을 경청하면은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정적 해답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잠정적 해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이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원 동시 발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전원 동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나 넓이가 같습니까? 다르죠. 어떤 어린이는 좀 더 깊고 좀 더 넓게, 어떤 어린이는 그보다 더 넓고 그보다 더 깊게, 또 어떤 어린이는 아주 얕게 아주 좁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그야말로 모든 어린이들이 더 높은, 더 넓은, 그러니까 보다 더 타당한 생각을 갖도록 함에 있어서는 혼자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고는 안 된다고 말. 이미 그것은 한계가 와버렸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내 생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좀 더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웃의 생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이웃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웃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 전체 친구들의 생각을 다 알면은 그만큼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전원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원의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가령 20명이다. 우리 반 20명이다. 그러면 나를 제외한 19명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철수의 생각, 알았어. 순이의 생각, 알았어. 이렇게 해갖고 19명 생각을 다 알려면 그 시간이 어디가 다 있어요.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동시 발표.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 본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면 와그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겠느냐 생각하겠죠.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전원의 동시 발표로 전원이 전원의 생각을 동시에 알 수 있겠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버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버려. 그럼 와글와글와글 시끄러워서 어떻게 알아듣거든요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전원의 생각을 동시에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시라는 것은 그냥 지금 바로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에 적어도 몇 분 동안에 한 2, 3분 동안에 시간은 소요됩니다만은 지금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트.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학습에 하나의 열애자도 없이 전원이 참가한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그러므로서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 이것이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겁니까? 전원이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다 다른 생각 갖고 있겠죠. 그 전원이 다른 생각을 내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알아버려야 됩니다. 순이는 뭔 생각 갖고 있고 정의는 뭔 생각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반에는 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을 딱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들과 내 생각을 늘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야 된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단 말이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전원이 동시 발표로 전원이 전원의 생각을 동시에 알 수 있게 한다. 메리트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학습에 하나의 열애자도 없이 전원이 참가한다. 각자의 소박한 생각이 이웃으로부터 배워 향상적으로 소박한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 다음에 일면만 보이던 것이 다면이 보인다. 한 면만 보인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웃들의 생각을 알므로써 시각과 시야가 넓어진다. 그 다음에 요만큼 보인 것이 시각, 시야 요만큼 보인 것이 저만큼까지 보인다 이 말이죠. 목표 수준으로 전원의 향상적 수준화가 실현된다. 혜택받지 못한 어린이가 없는 수업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방법이 하나입니다. 파상형 전원 발표.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지금부터 말씀드린 동시 발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금 동시 이것이 아니라 다소 몇 분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 2분, 3분 정도. 또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한 5분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우리 반 전체 내 친구들이 뭔 생각 가지고 있는가를 그 5분 시간 내에 알아본다. 근데 5분까지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 보통 2, 3분 내에 우리 반 20명 친구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각자의 생각을 알아버릴 수가.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안과 동시에 비교사고가 이루어져 본다. 내 뇌 안에서 비교사고를 통해서 그 생각 좋은 생각이다 받아들이고 그 생각 나와 반대된다 이렇게 해서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상형 전원 동시발표입니다. 또 지금 이것은요, 지금 표가 작습니다만은 조금 표가 커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를 보면은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석 칠판에 딱딱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각을 여기다 적습니다. 적는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생각을 노트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트에 쓸 때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씁니다. 그것을 점점서 요약합니다. 점점 요약해서 한 10자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만들고, 더 짧게 5자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보드 마커 같은 큰 글씨로 쓸 수 있는 펜으로 여기다가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여기다가 썼습니다. 자, 썼으면은 이것을요, 칠판에는 이 표가 그려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가령 6모둠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모둠별, 그 다음에 여기는 각 모둠마다 4사람씩이죠. 4사람씩이니까 그 4사람을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이거는 1모둠에 1번이 이것을 갖다 붙입니다. 아까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썼죠. 자기 생각을 쓴 것을 여기다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칠판에는 이것을 큼지막한 표를 그려 가지고 1모둠에 1번 어린이가 다 붙입니다. 2모둠에 1번이 다 붙입니다. 각 모둠에 1번들 붙이세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양쪽에 자석이 있으니까 칠판에 착착 들어붙습니다. 여기에 다 붙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2번이 나와서 붙이면 되겠죠. 근데 바로 2번이 나와서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들이 각자의 이 카드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붙이면은요, 여기에 붙이고 간 어린이는 자기 가령 1모둠에 1번이었다면은 1모둠에 1번이 여기다 붙이겠죠. 나는 여기다 붙였지만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 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서 카드를 붙이고 간 어린이들도 제 자리에 들어가서 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학급에 앉아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여기를 봅니다. 이걸 보고 이 생각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봅니다. 봐서 이것은 내 생각과 같다. 이것은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저 부분 참 좋은 생각인데 내 생각에 보탭니다. 여기도 저 부분 좋은 생각이다. 보탭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더 좋은 생각으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령 여기에 붙인 어린이를 물론 각자가 전부 자기 나름 생각을 노트 해놨죠. 노트 해놨는데 여기 각 모둠의 1번들이 써놓은 것을 의견을 보고 생각이 바꾸어졌으면요, 바꾸어진 생각 그때그때 고쳐 쓴다고 말이에요. 노트에 자기 생각을 써놨으니까 고쳤어. 여기에 나와서 붙여간 어린이들도 들어가서 가령 자기가 1모둠에 1번 같으면은 2, 3, 4, 5, 6모둠 친구들이 요것을 보고 저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자기도 고쳐 쓴다고 말이죠.
여가 중요한데 지금 제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죠. 어린이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노트합니다. 노트에서 쓰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럽니다. 지금 그 각자의 생각을 10자 이내로 요약해서 쓰시오 한다든지 5자 이내로 요약해서 쓰시오 한다든지 또는 12자 이내로 쓰시오 한다든지 선생님이 한번 미리 써보고 그 최소한도의 숫자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 쓰면 됩니다.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자, 1번 어린이들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어린이들 붙이는 것을 보고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보고 자기네들 생각과 비교해서 고칠 사람은 고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보완하고 다 했습니다. 1번이 붙여놓고 간 의견을 보고 전 어린이들이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이 1모둠의 1번 철수의 의견을 보고 자기 생각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이의 생각을 보고 비교합니다. 비교사고 합니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변했거나 그러면은 고쳤습니다. 자기 노트에 있는 것을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들. 그것이 끝나면 2번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갖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여가 가령 철수라고 그럽시다. 철수는 아까 제일 처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여기다 썼습니다. 썼는데 아까 1번대로 생각을 검토하는 끝에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지워버리고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근데 지워버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몇 장을 줍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대여섯 장씩 줘버려. 그래가지고 옆에다 놓고 있다가 자기 생각이 변했어. 1번 친구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변했어. 그러면 저는 버려버리고 새 놈에다가 또 써요. 씁니다.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향상적으로 변형됐습니다. 다음에 2번들이 나와서 싹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들의 것을 다 봅니다. 보고 자기 생각이 변했으면 노트를 바꿔 쓴과 동시에 이 카드 아까 선생님이 5장 줬으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또 새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붙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2번들이 붙이고 간 뒤에 모든 어린이들이 다 검토를 통해서 바꾸어 쓰기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두기 했습니다. 다음에 3번들이 나와서 붙입니다. 근데 3번들이 나와서 붙이면 또 전부가 3번을 본단 말이죠. 보고 자기의 1번, 2번을 보고 고쳐 쓴 생각을 또 요 3번하고 비교. 그래서 또 더 좋은 생각으로 바꿔지면은 또 그거는 버려버리고 새로 쓴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나는 나는 1모둠의 가령 3번이라고 합니다. 내가 1모둠의 3번입니다. 나는 요 1번이 쓴 것을 보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썼거든요. 또 그 다음에 2번이 나온 것을 보고 또 바꾸어 썼다고 말이죠. 그래서 3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사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를 발휘하게 됩니다. 점점 요리 내려올수록 각자의 생각이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4번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교사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의 많은 비교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맨 나중에 있겠죠. 자, 그러면요, 바꿔붙이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하자면 1번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와서 나는 3모둠의 1번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 생각 붙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2번 생각 보고 3번 생각 보고 4번 생각 보고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변화진 생각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자, 쓴 것을 제일로 말하자면은 나중에 쓴 생각이 제일 좋은 생각이겠죠. 와서 바꿔붙이기. 나는 아까 3모둠의 1번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내 생각 붙여놨는데 요거 떼어버리고 새 것을 갖다 맨 나중에 정리된 자기 생각을 갖다 갈아붙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가요? 네. 그동안에 어쩌겠습니까?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비교사고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간다 그런 말이에요. 뭐 말입니까? 바꿔간다는 것은 사고가 그만큼 누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를 기른다 그 말입니다. 사고를 기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고를 기른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노트에다 기록했다. 그리고 여기다 정리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번들이 붙인 것을 보고 자기 생각이 변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변한 생각을 또 여기다가 새로 갈아 썼다고 말이에요. 2번이 쓰는 것을 보고 또 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장 새로 쓴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새로 썼다고 말이에요. 3번이 쓴 것을 보고 더 좋은 생각이 있어서 또 바꿨었다. 또 바꿨었다. 4번이 쓴 것을 보고 더 좋은 생각이다. 더 좋은 생각 바꿨어. 몇 번 바꿔졌습니까? 몇 번 사고했습니까? 사고의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력은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의 것이 붙게 맨 마지막에 내가 여가 내 자리라면 내가 3모둠의 1번이라면 맨 마지막 것이 여가 딱 붙겠죠. 이거. 자, 맨 마지막 것으로 다 지금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이겠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요, 거의 비슷한 생각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다 달랐던 생각이요. 거의 비슷한 생각들. 다시 말하면 옳은 생각으로 분포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러겠습니까?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것이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그것이 정답이 말하자면은 옳은 생각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많이 모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머러 저머러 골똘히 생각하고 비교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이 다듬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고 과정이라 그런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그럼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거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잘하는 애기들, A클래스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고하는 주체가 돼서 자기 나름으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한 것을 이 카드에다가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표현함으로써 나중에 말입니다. 자기 생각 얘가 붙어 있습니다. 얘가 붙어 있으면 어린이들 내 생각 저기 있다 이것이죠. 근데 아까는 어쨌습니까? 지금까지 어쨌습니까? 이른바 우수한 어린이들이 손들고 발표하고 손들고 발표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참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고 그곳에 앉아 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 이렇게 학습함으로써 어쩌습니까? 각자 나름으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력은 길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최종 목표인 사고력 기른다고 하는 그 목표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달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것을 나는 파상형 전원 발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상형. 어린이들이 마치 물결이 왔다가 가고 그러잖아요. 해수욕장에 앉아서 모래밭에 앉아서 가만히 보면요, 물결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들이 왔다가 붙이고 또 가고 또 왔다가 붙이고 가고 와서 붙이고 그런다고 해서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역시 이와 같은 표를 칠판에다가 큼지막하게 그립니다. 말 그대로 소신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소신이 그러니까 A냐 B냐 그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문제 주어졌는데 역시 A 아니면 B인데 자 A냐 B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A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A인 것 같는데 어떤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확신이 안 서. 그럴 때는 아마도 A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A냐 B냐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어린이들에게 A인 사람 손들어 B인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어린이들이 골똘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은 길러지니까 수업이란 것은 되도록이면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떠한 찬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파상형이었었고 이번에는 소신형.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지금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면 A 생각이 오르냐 B 생각이 오르냐 대립되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A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은 B는 아니고 A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A라고 소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A다. 그럴 때는 여기다 하고 아니 딱 소신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A다. 그때는 여기다. 그래서 그 자석 있잖아요. 그 이름표 자석이 있죠. 그 자석을 갖다 붙이도록. 자, 지금부터 각 모둠에 1번 나와서 붙이세요. 각 모둠에 1번들이 나와서 어떤 여기다 붙여. 어떤 여기다 붙여. 탕탕탕탕탕탕 하고 붙입니다. 요 탕탕탕탕 소리가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소리, 사고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소리에 자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군이 각 모둠에 1번들이 나와서 붙였다고 해서 바로 2번이 나오면 안 됩니다. 1번들이 나와서 붙인 상황을 보고 잠깐 사고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B라고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애기들이 여기다 붙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하고 생각한다 그 말.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반 많은 친구들이 여기다 붙여. 이상하다. 왜 그러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기르는 것이죠. 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구나 하고 비로소
A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고 이러니까 A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신껏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사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 모둠에 1번이 와서 붙였으면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다음에 2번 나와서 붙이세요. 또 잠깐 생각하는 시간. 3번 나와서 붙이세요. 4번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중에 둘로 나눠집니다. A, B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은 A 대 B로 토론시키면 됩니다. A 생각 이쪽으로 모이세요. B 생각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토의를 하게 한 다음에 대표를 내세워서 토론시키는 방법. 이쪽으로 A군이 사람이 많을 때는 그것을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사고하게 해서 각 파트 대표가 발표하게 하는 방법. A군과 B군이 토론시키는 방법.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이렇게 해서 전원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 방법을 통해서,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를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 알았죠. 그래서 비교 사고를 통해서 자기 생각도 변하고 그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좌석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반 친구들의 사고의 분포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자, 전원이 참가, 전원이 사고, 전원이 성취. 우리가 얼마나 기대에 맞지 않는 수업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드형 전원 동시 발표. 카드형입니다. 네, 또 이 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A4 용지를 이렇게 4등분 한단 말이죠. 저기는 저기 이런 용지죠. 이런 용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 장씩 주어가지고, 또는 좀 더 작게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다가 주어가지고 각자 생각을 쓰게 한다고 말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썼습니다. 썼으면은, 자, 다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시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생각을 이 카드에 적었습니다. 적었으면 그냥 아무라도 철수, 그대는 어찌 생각했는고 가지고 나와봐 라고 철수 생각을 칠판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철수로 하여금 설명하게 합니다. 교사가 그럽니다. 자, 지금 철수가 발표했는데요, 철수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어서세요. 그럽니다. 슬기로운 머리 하고 슬기로운 머리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머리, 내 머리가 슬기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쓰다듬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머리가 참으로 슬기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매만져 주면서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이죠. 예. 자, 철수와 같은 생각하는 좀 일어서 보세요. 슬기로운 머리 하고 전부가 다 머리를 쓰다듬어요.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와서 철수 생각과 딱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A 생각, B 생각, C 생각, 이런 식으로 다 붙인단 말이죠. 그럼 어쨌습니까? 생각에 사람 수가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이른바 카드형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카드에 적는 시간, 각자가 검토하는 시간, 가지고 동시에 갖고 나오는 시간, 아주 몇 분 사이에 전원의 생각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딱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 생각을 얼른 여기다가 판서를 합니다. 그 밑에다 이렇게 자석으로 눌러 붙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수의 생각을 얼른 판서합니다. 그리고 정수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한 사람 딱 모아갖고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붙이면 그러면은 우리 반 생각이 다해서 6가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생각이 3가지구나. 우리 반 생각이 20가지 있는 줄 알았더만 20명이니까 20가지 있는 줄 알았더만 결국 2가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어떤 생각이 보다 더 타당하느냐 하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6개의 생각이 3개의 생각으로 3개의 생각이 2개의 생각으로 그래서 2개는 1대1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답을 얻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사고하는 과정이 소중한데 과정 했습니다. 실제 과정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고 보면은 말 못한 사람 많아요. 이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고 과정입니다. 사고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다고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에 자, 이번에는 판서형. 판서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칠판에다가 되게 이렇게 칸을 여기는 또 가령 학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모두 밑단면은 여덟 개의 모두 밑단면은 8칸으로 나누어서 5개의 모두 밑단면 5칸으로 나누면 쓰겠죠. 4사람씩 한 모둠아니에요. 그 모둠 수만큼 칠판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라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겠으면 각 모둠마다 4사람씩이니까 각 모둠에서 1번이 나와서 쓰라고. 1번이 나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다가 세로로 가로로 쓰면은 쓰기가 여러 사람 쓰기가 불편하니까 세로로 쓰라고 그래요. 세로로 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쓰고 들어가면요 읽어봅니다. 전부가 다 읽어보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선생님 지금 이 말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제 각 모둠에 1번들이 나와서 썼죠. 썼으면 다음에 2번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그랬었죠. 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번이 써놓은 것을 다 검토해. 자기 생각과 비교사고를 해야 됩니다. 비교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사고가 끝날 무렵이 되면 자, 뭐 2번이 나와서 쓰세요. 뭐 2번이 나와서 그 다음에다 나와서 쓴다고 말이죠. 같을 때는 앞에 나와서 쓴 생각과 같을 때는 요 밑에다가 자기 이름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앞에 친구가 써놓은 밑에다가 나도 이 생각이라고 자기 이름 써놔두면 된다. 같은 생각을 2번 쓸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 해보고 보면요 어떤 친구가 발표한 생각이 4사람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2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3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4사람이 다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것이 이른바 판서형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표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각 모둠에서 써놓은 것을 보니까요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찌 썼으면 같다, 요거 같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생각과 이 생각 같다 이렇게 해서 같은 생각끼리 통합.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생각이 있는 줄 알았으니 결과적으로 생각은 3가지였었다든지 생각은 2가지였었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이 판서형 전원 동시 발표. 그러니까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발표해 볼 수가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발표가 된가 동시에 뭐가 됩니까? 같은 생각끼리 딱 모아져 버리죠. 동시에. 생각만 여러가지 생각이 막 나열만 되면 어쩌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같은 생각끼리 이렇게 모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가령 A라는 생각 그러면은 A라는 생각은 각자가 기록한 사람이 손들어 봐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다 이렇게 해갖고 묶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룹형
전원 동시 발표. 그룹별로 1모듬, 2모듬, 3모듬. 아까는 개별로 했죠. 이번에는 그룹별로 생각을 모아가지고 1그룹에서는 이렇게 쓰고 2그룹에서는 이렇게 각각 대표가 나와서 쓰면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잇, 요새 그 포스트잇 많이 쓰고 있잖아요. 포스트잇 가지고 붙이기. 아주 저절로 붙어버리니까 참 좋죠. 포스트잇 가지고 같은 생각끼리 붙인 것. 그 다음에 선택형 전원 동시 발표. 선택지 가운데에서 각자가 하나씩 선택하여서, 여기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보세요. 가장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놓고 순이, 철수, 영 이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순입니다 하는 얘기는 여기다가 철수입니다. 여기서 자기 나름의 요새 그 자석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OX형. OX형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OX형. 또, 그 다음에 또, OX형의 하나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철수의 발표를 듣고 OX로 평가시오. 이런 거. 자, O인 까닭을 설명해 보시오. X인 설명.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방법과 그 의에 대한 설명을 이름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또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호 독립적이다 이 말이죠.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생각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상호 우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으로서 고집하고 남의 생각을 배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이웃 친구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웃 친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거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독립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비교 사고를 통해서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아간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구조관계가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름 마치겠습니다만은 또 지난 80년 동안의 우리들의 수업을 되돌아볼 때에 이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이 학습의 방법이 그렇게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랬잖아요. 선생님이 발문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거수한 어린이를 지명 발표시키고 선생님이 보충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대개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하는 수업이 아니었었다. 선생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는 수업이었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으로써 결국 이웃 사람들의 생각을 살려 쓰는, 다시 말하면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이런 수업에는 별로 활발하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린이들은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그렇게 큰 자취를 못 남겼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로서 지식을 외우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지식을 사고해내는 사고 과정에 대한 학습은 매우 소홀히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그야말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어린이 각자가 사고해야 된다. 그것도 대표가 몇 사람이 사고한 것이 아니라 각자를 하여금 사고함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사고함으로써 어떤 결과로서 지식도 낳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지고 하는 그러한 수업이 이웃과 더불어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업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연구되고 실천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해온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이것을 훈련시킴으로써 그야말로 각자의 생각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자꾸만 갈고 다듬어지도록 이렇게 수업을 조직해야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이 학습 방법에 대한 훈련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